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8일 토요일 밤 10시 37분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미리 녹화합니다. 월요일 지금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니까요. 월요일 아침에 제 영상 기다리지 마시고요. 예. 금요일날 미국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마감했죠. 근데 낙폭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락의 재료가 명확하게 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상승의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젯밤은 이슈가 부재했습니다. 이슈가 부재했으니까 그 전일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일에 있었던 일이라면은 메스터 총재의 50bp 인상 주장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까 메스터 총재가 뭐 고용 지표가 어쩌고 소매 판매가 어쩌고 물가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50bp 인상을 주장한 건데, 그게 본격적으로 긴축 우려에 불을 붙인 상황이고요. 그 긴축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미국 증시는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어젯밤은 이제 낙폭이 별로 크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한 낙폭이 별로 안 큰 이유는 뭐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지지선을 앞두고 있어서 낙폭이 작았다라고 생각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이슈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긴축 우려가 자극되긴 자극됐는데 왜 이리 강하냐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 긴축 우려가 작년의 긴축 우려와 올해의 긴축 우려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드리긴 했거든요. 뭐 그래서 좀 증시가 강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는 금리 인상 전반전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물가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축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뭐 연내 기준금리 인하까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긴축의 후반전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최종 금리가 어디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금리 인상 후반전이기 때문에 긴축 우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기술적인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 미국 증시가 그 중요한 막 자리를 붕괴시킨 거기 그런 자리를 붕괴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기가 그런 조건이 좀 안 맞긴 합니다. 변동성을 확대시키려면 이제 미국 증시가 뭐 급락을 하든가 그러고 싶으면 중요한 뭐 지지선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야 급락을 할 거 아니에요. 혹은 급등하고 싶으면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차게야 급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박스권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 빠지더라도 적게 빠지고 뭐 오르더라도 적게 빠지고. 다만 이제 박스의 폭은 전반적으로 좀 큰 편이라 매일매일 하루에 1, 2%씩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우리가 자주 보고 있긴 합니다. 뭐 그런 독특한 점. 그게 아무튼 지금 시장이 답답한 뭐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저기 만기 하루짜리 옵션 상품에 관련돼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많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 살짝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는데, 약간 좀 그 옵션에 관련된 상품, 만기 하루짜리 상품에 관해서 조금 좀 더 자세한 제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요. 통상적으로 그런 상품은 이 시장의 움직임을 좀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ETF의 등장으로 어떻게 됐나요? 시장이 상승할 때 더 많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하게 되죠. ETF의 등장으로.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파생 상품들의 등장은 이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더 증폭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근데 이거는 옵션이잖아요. 옵션이라는 건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변동성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 박스권이란 말입니다. 지난 한 2주 정도요. 박스권이라면 그런 옵션 상품의 매매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박스가 더욱더 고착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보고요.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지금 죽어 있는데, 변동성이 만약 터진다라고 한다면 그 만기 하루짜리 옵션 상품들이 변동성의 확대를 더욱더 증폭시킬 가능성. 예를 들어 평상시에 1, 2% 빠질 게 변동성이 증폭될 때 그 옵션이 작용을 하면 변동성이 막 3, 4%까지 폭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 박스일 때는 더욱더 박스로 몰아넣고, 변동성이 터졌을 땐 더욱더 급등락장으로 몰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옵션이 어쩌고 저쩌고 신종 금융상품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시장 자체에 어떻게 뭐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움직임을 좀 증폭시키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은
대부분은 맞습니다. 한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한 뭐 그래도 6, 70% 이상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뭐 틀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 이야기 좀 마저 하겠습니다. 여전히 긴축 우려가 재료긴 재료죠, 그죠? 그래서 IT 빅테크와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빠졌고 S&P가 좀 덜 빠졌습니다. 여기 지도나 이런 거 보시면 보이시죠? 그래서 이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는데 그다지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은 상승 종목 수 반, 하락 종목 수 반, 이 정도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 우려 때문에 또 빠졌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좀 더 하자면요. S&P 어디를 붕괴시켜야 된다 그랬죠? 4090 정도 붕괴시켜야 박스권 하단이죠. 근데 뭐 그 자리에 붕괴가 되긴 됐습니다. 4087이니까 붕괴는 됐는데, 근데 솔직히 2포인트, 3포인트 이런 걸 붕괴시켰다라고 하긴 뭐하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은 버티고 있다. 중요한 자리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일단 뭐 잘 보고 있죠. 아직은 박스권이다. 김치국 먹지 말자. 여전히 완전히 붕괴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다 베팅할 수 있는 답답한 구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뭐 보시면은 이렇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갇혀 있죠. 매물대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런 자리 12,350 이런 자리 붕괴 안 됐죠. 답답한 구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박스권이 조금 더 지속될 것처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분위기는 좀 아래쪽으로 좀 넘어오긴 넘어왔죠. 어쨌든 박스권 하단인데, 박스권 하단을 붕괴시킨 건 아닌데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음봉이나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이걸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일단 아래쪽으로 분위기는 좀 뭔가 좀 슬슬 전환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뭔가 어떤 이벤트를 또 기다릴 텐데요. 시장은 다음 주에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금요일 날에 물가 지표가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발표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지표이긴 하죠. 그게 발표가 되는데 일단 뭐 분위기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뭐 이런 것까지 좀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당연히 하락 마감했겠죠. 그죠? 변동성이 이게 지금 확대된 건 아니잖아요. 빠지다가 다시 올랐으니까. 그죠? 빠지다가 올랐으니까. 그리고 뭐 요즘에 시장이 움직였다 하면 1, 2%씩 움직이는데 0.2%, 0.3% 이렇게 움직여서는 변동성 지수가 살아나긴 좀 어려울 겁니다. 뭐 아무튼 만기가 하루짜리 뭐 그런 옵션의 영향이든 어쨌든 뭐 일단 변동성 지수들은 계속해서 오래간만에 좀 답답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오랫동안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까지의 움직임과는 좀 다르긴 하죠. 그죠? 변동성 지수들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올해 이게 작년부터 있었던 일들인데 지금까지 보시면 이 변동성 지수가 이 어디엔가 가면은 이렇게 금방금방 못 참고 막 금방금방 이렇게 튀어오르더니, 여기 바닥 부분은 잘 못 참고 금방금방 튀어오르더니 이번에는 분명히 이런 구간들과는 움직임이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뭐 물론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평상시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뭐 만기 하루짜리 그런 옵션의 영향이다라고 물론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은 글쎄요. 뭐 어쨌든간 일단 그 뭐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지는 일단 솔직히 그런 이유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현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이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튀어오르는 게, 예전에는 수렴했다가 발산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좀 텀이 짧았는데 지금 이번에는 굉장히 수렴이 좀 길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을 거면 이렇게 되면 수렴이 길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여기서 많이 누적이 됐다는 거고, 여기서 튀어오르면 위쪽으로 대박, 아래쪽으로 가면 아래쪽으로 대박이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 변동성 지수라는 게 근데 이 하방경직성은 원래 시간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산출되는 지수다 보니까 하방경직성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어렵긴 합니다. 원래 가만히 있으면 변동성 지수는 우하향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긴 하나, 지금 보시면 최근에는 아무튼 어딘가 이렇게 특정 가격 부근에서 하방경직성 뭐 혹은 아니면 어떤 뭐 지지력 아니면 죽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 여전히 아래쪽으로도 위쪽으로도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빅스 위쪽으로 올라가시는 거 꿈꾸는 분들이든 아래쪽으로 가는 거 꿈꾸는 분들이든 아무튼 이것도 포기할 때는 아닙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버텼으면은 위쪽으로 한 번쯤 힘을 뿜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그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뭐 변동성 지수가 요즘에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힘이 많이 모인 거다, 언젠가 터져 나올 텐데 한번 뭐 기다려 보자, 이런 이야기만 드리고 있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뭐 다음 주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24일 금요일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날 이제 물가지표가 중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어젯밤 이제 다른 이야기들 조금 더 하자면요. 이 달러 인덱스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되겠죠? 긴축 우려 했어요. 분명히 긴축 우려 하긴 했는데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장 시작할 때 긴축 우려가 좀 강했고, 사실 장중에는 전반적으로 긴축 우려가 좀 약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장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미국장 개장하고 나서 이렇게 빠지면서 미국 증시가 다소 하방연일성 보이면서 이렇게 아래꼬리 달고 올라온 거예요. 금리도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 시작하기 전에 금리도 엄청 오르고 있다가 장중에 다 빠졌어요. 아무튼 긴축 우려긴 긴축 우려인데, 일단 그 지난주 내내 올랐던 달러와 금리가 다소 일단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을 어젯밤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달러와 금리의 모습을 보면은 다음 주는 뭐 어쩌면은 증시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 생각해 볼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긴축 우려는 일단 점화가 됐고, 그 상황에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물가지표가 있는데, 일단 물가지표는 이 물가지표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좀 더 앞서긴 하겠죠. 이건 증시에 안 좋은 점이나, 지금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달러하고 금리가 막 올라갔는데 어젯밤부로 일단 음봉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약간 좀 조정이 나오려나 이런 기미가 보였습니다. 이런 건 또 증시에 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뭐 어느 쪽이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 보자고요. 달러 인덱스 일주일 동안 잘 올라갔고 레벨업 됐는데 어젯밤에 좀 많이 올랐다가 일단은 뭐 주춤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달러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눌림시 매수의 관점이 맞으나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속 몇 거래일 동안 여기를 못 넘어간다면은 좀 움직임이 답답해질 수 있겠죠. 이거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 급격하게 탄력적으로 오를 수 없냐, 뭐 그런 거 제가 지난번에 살짝 이야기는 해드렸는데, 물론 뭐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재료가 나오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구간이 달러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지난주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매물대에 걸려서 뭐 달러가 조정이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장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장중에 빠졌습니다. 미국 장중에.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금리들요.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겠어요.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될 때입니다. 이때 제가 이제 이때부터 해갖고 채권 투자해보자라고 제가 이야기는 해드렸는데, 종가상으로 이 자리를 아직 넘어간 건 아니니 일단 뭐 채권 투자하신 분들 더 일단 개견은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좀 이른 자리인데요. 뭐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 하루 마감했다고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보긴 어렵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건 상승 중 눌림의 조정에 불과한 그런 하락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잘 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 여기서 적당히 조정을 하고 또 올라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내려올 건지 이런 여부 다음 주에 좀 잘 봐야 될 겁니다. 달러와 금리 일단은 모두 둘 다 일단 중요한 매물대 저항 부근에 일단 도달했습니다. 다음 주 움직임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여튼 지난주는 달러와 금리가 시원하게 오르기 좋은 구간, 딱히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어서 달러와 금리가 신나게 오르면서 증시가 좀 힘들었는데 주 후반에. 근데 일단 다음 주는 최소한 달러와 금리가 어떤 저항 부근에서 다음 주를 맞이하니까 일단 이런 부분은 뭐 증시엔 좀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달러는 그 달러하고 금리하고 아직까지는 어제 하락 하루 갖고는 이거는 지금 하락 전환이다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아직은 조정으로 보고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금리 그죠?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 잘 봐야 됩니다. 아직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일단 포기는 안 하면 일단 지금 포기할 때는 아닙니다. 채권 투자요. 잘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 자리 움직임 잘 봐야 되겠죠.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 채권 투자하신 분들 대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뭘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다행히 어젯밤에 이런 모양이 나와서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뭐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잘 지켜보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 봤고요. 2년물 금리도 그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어떤 직전 고점으로서 의미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여기가 그죠? 근데 이 부근에서 일단 저항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이 멈췄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리 붕괴시키면서 아래로 갈지 더 위로 갈지 봐야 되는데 솔직히 아무리 긴축우려라고 했지만 여기서 더 위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 금리 인상 후반전이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죠. 네. 뭐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넘어가는 건 일단 어렵지 않겠냐. 결국은 방향전환 이렇게 결국 이렇게 아래로 오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채권 투자를 좀 고려해 볼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금리의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긴 해요. 금리가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올랐었는데 10년물이든 2년물이든 금리가 오른 것도 결과적으로 이 긴축 우려의 선반영 이렇게도 좀 이야기할 수 있긴 해요. 긴축 우려가 고용지표, FOMC 회의 디스인플레이션 선언,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 등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리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50bp 인상 주장이 이때 딱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2월 16일 날 딱 이 지점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50bp 인상 주장도 어쩌면 재료 노출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채권 금리를 볼 때, 예. 이것도 어쩌면 금리가 봐라. 긴축 우려 때문에 미리 올랐다. 그러니까 50bp 인상 주장했으니까 이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아이디어입니다. 전 솔직히 뭐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만 뭐 긴축 후반전이기 때문에 금리는 어쨌든 상승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디스인플레이션 선언 이야기하면서 그죠? 디스인플레이션을 어떤 긴축 우려 완화의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번에도 그런 걸 수 있어요. 긴축 우려 좋다. 긴축 우려 좋은데 긴축 우려가 금리가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것도 재료 노출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50bp 인상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채권 시장의 금리는 정작 아래쪽으로 꺾일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죠. 아직 방향은 꺾인 건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계속해서 일단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은 금리는 눌림시 매수의 관점이긴 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죠? 전고점 이런 자리에서 추세를 건 중요한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여기서 2년물 금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삐끗해가지고 2년물 국채 금리가 이 전고점을 돌파한 척하고 여기서 레벨업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진짜 심각한 긴축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2년물이 저 꼭대기를 뚫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거는 지금이 긴축 후반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게 하는 거일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년물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긴축 후반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약 2년물 금리가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은 진짜 진정한 긴축 우려가 다시 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최종 금리가 얼마냐를 놓고 고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쯤에서는 이제 2년물 금리는 그만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만약에 이제 얘가 뚫고 올라가서 야 긴축 우려가 생각보다 심각한데 라고 하면은 그럼 그거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긴축 후반전이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틀린 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2년물 금리에 대한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얘가 뚫고 올라가면은 그거는 긴축 우려 후반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큰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얘가 돌파 안착하면 굉장히 큰 패닉 가능, 긴축 우려가 다시 굉장히 큰 긴축 우려, 작년과 같은 긴축 우려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해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이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시나리오는 근데 이미 제가 지난주에 한번 뭐 말씀은 좀 드린 것 같긴 하죠, 그죠? 이 2년물 국채 금리의 그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연준의 정책에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뭐 고점이 언제 나왔냐? 이때쯤 나왔다. 11월쯤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게 만약 고점이 맞다면 이번에 쌍고점이 만들어져서 추세가 이렇게 꺾이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연내 금리 인하를 시장이 급속하게 반영하는 거다. 연내 급속한 금리 인하 되면은 이것도 금융위기라서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쨌든 상황이 굉장히 진퇴양난인 겁니다. 그런 점들 좀 잊지 말으셔야겠어요. 어느 관점에서 보나 그래요. 인플레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뭐 금리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파월의장이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지금 이 제약적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올리면은 여기서 금리 인상 후반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금리 계속 올린다. 인플레와의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면서 금리를 여기서 또 무지성으로 계속 올려버리면은 진짜 긴축 우려죠. 이것 때문에 시장 박살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경제가 삐끗해가지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 상황이 좀 높긴 높다라 말씀드렸죠. 장단기 금리 차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긴축은 굉장히 과잉하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이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금융위기라도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연준은 지금 인플레 때문에 이거 뭐 금리 내릴 수 있습니까? 이도저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를 급속히 내릴 수도 없고 금리를 급속히 올릴 수도 없고 이도저도 못 해요. 그나마 예전에는 좀 시장의 체력이 있었으니까 금리를 많이 올릴 구석도 있었고 많이 떨어뜨릴 구석도 있었는데 지금은 인플레 때문에 이것도 못해. 그리고 또 그 경제 상황이 고용지표 하나는 좋은데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보면 뭐 유럽 이런 데 보면 아직도 경제가 좀 콜록콜록하지 않습니까? 약간 기초 체력이 좀 의심이 된단 말이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래저래 좀 진퇴양난인 상황이 여러 군데서 좀 펼쳐지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들 전반적으로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 쭉 해봤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 물가지표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도 살펴봤고 뭐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천연가스가 좀 재밌는 변화가 나타났네요. 여러분들 천연가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여기 일단 박스권이란 이야기를 드렸는데 박스 하단이 그만 붕괴가 되어 버렸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야 일단 낙폭과되었으니까 여기쯤에 상승 베팅 해보자 하셨던 분들 이 음봉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일단 도망치고 일단 살아남고 봐야 됩니다. 이거 그 천연가스 상승 보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언더슈팅일 수도 있죠. 언더슈팅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이걸 되돌릴 수도 있는데 되돌리면 다행인 거고 근데 안 되돌리면 이거 계속해서 레벨 다운되고 계속 더 죽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게 움직이는 자산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루에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버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봉이 짧아 보이지만 4%예요. 4.7% 하락한 거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버티시면 안 된다. 박스가 아래쪽으로 일단 붕괴됐다. 속임수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일단 속임수라고 이야기하지는 말고 그건 뭐 시간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고 지금 붕괴됐으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방향 결정이 난 겁니다. 속임수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천연가스 위쪽으로 상방 모으셨던 분들은 대응을 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대부분 다들 혼조하네요. 그 나머지 자산들은요. 원자재들 유가 뭐 박스권에 있고 구리도 답답한 구간 안에 있고 뭐 이런 모습이네요. 그죠? 뭐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달러가 중요한 저항에 지금 걸쳐 있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골드도 일단 보시면 죽다가 2연속 양봉 보이고 어딘가에서 일단 버티는 모습 나오네요. 다음 주에는 달러가 좀 약세를 좀 보이려나? 그럼 증시가 오르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글쎄요, 뭐 시장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는 잘 모르겠고,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점들 고려하셔서 뭐 다음 주 전략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증시는 뭐 솔직히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지만 어젯밤 보시면 중요한 거는 금리하고 제가 보여드렸지만 어젯밤 금리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달러도 좀 안 올랐단 말이죠. 그럼 일단 한국 증시의 우호적인 조건이긴 합니다. 물론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지만 미국 증시가 대폭락한 것도 아니고 지지선도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 증시는 비교적 우호적인 조건을 갖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월요일 날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가 우호적인 조건을 갖고 시작하든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시작하든 박스권 아니다. 코스피는요. 그죠? 그러니까 뭐 딱히 이거 뭐 할 거 없을 거 딱히 힘 빼실 거 없을 것 같고요.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여전히 애매한 구간 연속입니다. 그죠?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서 주식 따라가기도 부담스럽고 아래쪽으로 베팅할 근거도 없고 계속해서 애매하니까 뭐 해야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야겠죠. 뭐 구경이나 하는 수밖에요.
그리고 이 달러가 어젯밤에 분명히 조정을 좀 보이었으니까 일단 아직까지 지금의 관점에서 달러가 조정이니까 원달러 환율도 좀 조정이 좀 나오긴 나오겠죠. 어, 네. 아직까지는 뭐 눌림시 매수의 관점이 맞긴 맞는데요. 하여튼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금요일 날 분명히 좀 급등을 좀 줬다는 거 다소 좀 부담스럽긴 해요. 1290원 자리가 아무튼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이거 지지선 기준으로 해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뭐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달러 저 밑에서 사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